건우의 시선이 소녀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잠깐 그 팔찌는 뭐니? 아, 이거요? 이쁘죠?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건우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소녀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그 순간 건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22년 전 의절했던 아들. 그 아들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 눈앞에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을 오후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아스팔트 위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차림새였어요.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동해물산 회장 이건우였죠. 건우는 앞에 서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깨진 간판들. 이곳은 그의 아버지가 5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건물이에요.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건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뒤따라온 비서 민호가 서류 파일을 펼쳐들었어요. 회장님, 이 건물 3층 가오 세입자입니다. 9개월째 월세 58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우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되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습니다. 등기우편도 수령 거부 상태입니다. 그럼 직접 가봐야겠군.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직접 체납 세입자를 찾아간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까지야. 건우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을 밟으며 3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사실 건우는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22년 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어요. 그때 건우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을 영영 잃게 만든 주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층에 도착한 건우는 가오 앞에 섰어요. 낡은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건우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발소리였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얼굴을 내민 건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어요. 큰 눈망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입은 티셔츠. 소녀는 건우를 올려다보며 천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건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 눈매, 그 미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소녀가 다시 물었어요. 건우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건물 주인이다. 부모님 계시니? 소녀는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건우의 시선은 방 안으로 향했어요. 좁은 원룸이 한눈에 들어왔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치 한 접시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비서 민호와 눈빛을 교환한 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들어 건우를 보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아이의 인사는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건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소녀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저녁 9시에 들어오세요. 건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냉장고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처방전 라벨에는 폐질환, 류머티즘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보일러는 고장났는지 차가운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녀가 건우에게 물었어요. 물 드릴까요?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물은 있어요. 그 순간 건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0살 아이가 가난하다는 말을 태어나게 하다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요? 괜찮다. 그런데 너희 이름은 뭐니? 전 민서예요. 동생은 준호고요. 민서, 준호. 건우는 그 이름들을 되뇌었어요.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죠. 민서가 부엌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건우의 눈이 어떤 것에 고정됐습니다. 소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찬 은팔찌였어요. 그 팔찌는 건우에게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죠. 섬세한 매듭 문양,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자. 그건 건우가 30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팔찌였습니다. 건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 팔찌. 민서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뻐요.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엄마가 저한테 물려줬어요. 건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너희 아빠는 이름이 뭐니? 민서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건우는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준혁. 그건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죠. 22년 전 집을 나간 아들. 건우가 죽었다고 선언해버린 아들. 그 아들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건우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서와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파요. 우리 엄마 약 드릴까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건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손주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죠. 그것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니.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10년 넘게 곁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물이라도 드시겠습니까? 민서가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라왔어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우에게 건네는 모습이 기특했죠.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건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민서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씩씩하게 고개를 들었죠. 아빠는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그러셨대요.
아빠가 영웅이래요. 준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는 멋있어요. 엄마가 맨날 이야기해줘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아내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영웅으로 죽었다는 사실. 그런데 자신은 그 아들을 22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했죠. 준혁아, 미안하다. 건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우는 건우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아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건우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어요.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아이들이...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죠. 내 손주들이다. 준혁이의 아이들이야.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회장이 아들과 의절하던 날을 그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차갑고 단호했던 회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죠. 건우는 다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어디서 일하시니? 민서가 대답했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배달 일하세요. 엄마가 많이 아픈데도 일하세요. 우리 때문에. 건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을 앓으면서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니. 그것도 월세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서 말이죠. 준호가 책상 위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예요.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아내와 아이 둘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혁이었죠. 22년 전 집을 나갈 때보다 훨씬 성숙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아빠 닮았죠.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아빠 눈을 닮았대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손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준혁을 닮았죠. 아니,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기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지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손에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와 준호가 반갑게 달려갔어요. 여자는 아이들을 보자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건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2년 만에 마주하는 며느리 조은서였어요. 예전에 아들과 함께 집에 왔을 때 그녀는 22살의 밝고 예쁜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난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은서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건우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2년 전 자신이 이 여자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어. 당장 떠나.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때의 차갑고 잔인했던 말들. 은서는 그날 울며 집을 나갔고 준혁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이분은 이 건물 주인이신 이건우 회장님이십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건물 주인. 그 말은 곧 월세 독촉을 의미했죠.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민서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 아까 울었어. 아픈가 봐. 은서는 놀란 얼굴로 건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건우의 얼굴을, 그 눈빛을 자세히 보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설마, 아버님.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오랜만이구나, 은서야.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2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시아버지. 아들을 죽었다고 선언했던 그 사람. 그가 지금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죠. 왜 오셨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월세 때문에 왔다. 하지만 내가 준혁이 아내라는 걸 몰랐다. 은서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22년 동안 아들 소식 한 번 안 궁금하셨어요. 손주가 있는지도 모르셨겠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건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서와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엄마와 건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은서는 아이들을 뒤로 보내며 말했어요. 민서야,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건우가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아이들은 있어도 된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은서는 건우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22년간 쌓인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또 떠나라고 하실 건가요? 이미 준혁이는 없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건우는 그 말에 휘청거렸습니다. 죽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어요. 민호가 급히 건우를 부축했죠.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준혁이가 야간 경비 일을 하던 건물에 불이 났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준혁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5명을 구해냈죠. 하지만 마지막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와 준호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준혁이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건우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영웅으로 죽었다는 사실. 그런데 자신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회사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골프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은 치렀니? 은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렀죠. 하지만 아버님께 연락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연락을 안 했니?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아버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드려요? 아버님 말씀대로 준혁이는 정말 죽었다고, 장례식 오시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67년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였죠. 내가 미쳤었구나. 살아있을 때 죽였고 진짜 떠났을 때는 곁에 없었어.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2년 넘게 회장 곁에서 일하며 지켜봤던 그 공허함.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은서는 식탁 위 약봉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나서 제가 쓰러졌어요. 폐렴이었죠.
그게 폐질환으로 악화됐어요. 관절도 안 좋아졌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준혁이가 남긴 보험금은 다 병원비로 나갔죠. 그녀는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휴지로 입을 가렸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키워야 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배달 일을 했죠. 몸이 안 좋아도 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월세를 못 냈어요. 죄송합니다. 은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우는 벌떡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고개 들어라. 미안한 건 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그토록 냉정했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있었죠. 이 할애비가 어리석었다. 돈과 체면만 중요한 줄 알았지. 정작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 준혁이를, 너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잃었구나. 민서가 조심스럽게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세요. 건우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준호도 다가와 건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하지만 너무 늦었죠. 아들은 이미 떠났고 며느리는 병들어 있고 손주들은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월세는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건우가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월세 걱정은 하지 마라. 그것보다 먼저 병원에 가자. 당장 내일 우리 병원으로 가자. 은서는 건우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월세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건우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건강이 먼저다. 아이들은 어쩌고. 은서가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아버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그 말에 건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22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장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시는 게. 은서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또 기침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짚으며 숨을 헐떡였죠. 민서가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지. 민서는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엄마에게 건넸어요. 10살 아이가 능숙하게 약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반복했을까요? 준호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8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어른스러웠습니다.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아플 때마다 이렇게 돌봐왔겠죠. 친구들과 놀 나이에 엄마의 간병을 하며 자라난 겁니다. 은서는 가까스로 기침을 멈추고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은데. 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이다. 병원에 가자.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2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준혁이가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님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건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워했다는 사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민서가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저희도 걱정돼요. 준호도 옆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엄마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 건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서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은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월세는 580만 원씩 9개월이니까 5,22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꼭 갚을게요. 그것만 기다려주시면. 건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월세는 없던 일로 하자. 대신 병원에 가자.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로 될까요? 그건 건물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건우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면제라고 크게 썼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준혁이 것이었다. 내가 물려주려던 건물이야. 이제 그 손주들이 살 차례지.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일찍부터 은서의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가 새벽같이 준비한 것이었죠. 문을 연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일찍이요. 건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침은 먹었니? 할아버지가 죽 사왔다. 은서는 방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우는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안 주는 거 안다. 하지만 이 하레비한테 기회를 줘라. 준혁이한테 못해준 것들을 너희한테라도 하고 싶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22년 만에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어요. 민서와 준호는 맛있게 죽을 먹으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준호의 말에 건우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앞으로 매일 챙겨줄게. 은서는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살아있을 때 꿈꿨던 풍경이었어요. 시아버지와 화해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것. 하지만 그 꿈은 준혁이 떠나면서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건우는 은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대학병원이었죠. 최고의 의료진이 은서를 진찰했습니다. 폐질환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건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은서는 진료실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좋아질 거야. 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22년 동안 모른 척 하시다가 건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늙어서야 깨달았다. 돈이 뭐고 명예가 뭔지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더구나. 준혁이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가 아버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도 아버님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할 성공해서 찾아뵙겠다고. 건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성공이 뭐가 중요해. 아들이 옆에 있는 게 성공이지. 병원 복도 창가에서 민서와 준호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건우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나아요. 건우는 두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나,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며칠 뒤 건우는 은서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 근처 새 아파트로 이사시켰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냉장고도 가득 채워진 집이었어요. 민서가 새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호는 자기 방을 보며 좋아서 뛰어다녔어요. 은서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건우가 옆에 섰죠?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혁이가 했어야 할 일들을 내가 대신하는 거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겨울 저녁 은서의 새집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어요. 식탁에는 건우가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정말 잘하시게 됐어요. 민서의 칭찬에 건우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매일 하다 보니 늘더구나. 할아버지도 배우는 게 있어. 은서는 건강해진 얼굴로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내 낙이야. 회사 일보다 훨씬 즐겁더구나. 실제로 건우는 요즘 회사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중요한 일만 처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손주들과 보냈어요. 민서의 숙제를 봐주고 준호와 축구를 하고 은서의 병원 진료에 동행했죠. 은서의 폐질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 덕분이었어요. 더 이상 밤늦게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약도 많이 줄었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건우는 민서와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건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야기를 하면 목이 메었거든요. 너희 아빠는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할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지.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도 그랬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대요. 건우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너희는 그런 아빠의 자식들이야. 할아버지는 너희가 자랑스럽단다. 은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준혁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요. 밤이 깊어 건우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민서와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오시죠. 건우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매일 올 거야. 너희가 싫다고 할 때까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절대 싫다고 안 할 거예요. 은서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우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운 건 나다. 준혁이를 잘 키워줘서, 이 좋은 아이들을 낳아줘서, 그리고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줘서.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가 기뻐할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오셔서요. 건우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예전에는 이 불빛들이 그저 도시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에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가 운전하며 물었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오전에만 참석하지. 오후에는 민서 학예회가 있거든.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예전의 회장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밤
건우는 서재에 앉아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 내 가족을 지킬게. 약속한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듯 건우의 가슴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성공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권력보다 소중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22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네 사람의 미래를 바꿨고 한 사람의 후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